안녕하세요. 김다래 강사입니다. 중대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제 시험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1학년 첫 시험이었잖아요. 어느 학교, 어느 해 1학년 첫 시험은 항상 정말 모든 학생들이 아쉬움을 느끼는,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시험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와가지고 처음 보는 시험이어서 뭔가 이 난이도라던가 수준이라던가 거기에 이제 조금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가장 기대라고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기대한 만큼 아쉬움이 남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쉬움을 기말고사에서 내가 좀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성장의 동력과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시험을 보고 나면 뭘 해야 되냐면요. 시험지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거 봤으니까 끝! 이렇게 하면 하수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앞으로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시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시험지 분석은 항상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특히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첫 시험에 그 나오는 경향성이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출제할 거예요 보여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시험지, 시험 문제는 바뀌지만 시험문은 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하던 실수, 내가 하던 어떤 부족한 지점들 그 다음 시험에서 똑같이 나오게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OMR 실수하는 친구들은 그게 뭔가 습관으로 남기도 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 계산 실수하는 것들도 습관으로 남기도 하고 뭔가 긴장하는 습관, 그런 습관들이 계속 뭔가 다음 시험 때까지 영향을 준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공부하는 과정, 시험 50분 동안의 나의 어떤 판단력, 그리고 어떤 그 공부를 둘러싼 나머지 환경적인 부분들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 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이 영상 하단에다가 링크로 이 전체 문항 시험지 분석지를 달아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꼭 보셔서 내가 이 문제를 틀렸는데 이런 걸 내가 놓쳤었네. 내가 이걸 왜 놓쳤을까? 공부가 좀 부족했나? 아니요, 내가 이 문제 풀 때 이거 봤던 것 같은데 이때 시험 현장에서 내가 왜 이걸 놓쳤을까? 이 선지랑 이 선지를 비교하다가 내가 왜 이 선지를 골랐을까?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정말로 상승을 합니다, 여러분들. 꼭 중요한 과정이고 이거 하는 사람은 진짜 다음에 성적 꼭 올라요. 진짜 장담합니다. 근데 이거 안 하고 그치 중요한 줄 알아? 근데 안 해? 그러면은 진짜 공부한 게 약간 아까운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꼭꼭꼭 하기를 강제 권하고요. 이 영상에서는 시험지 분석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경향을 봤더니 예년과 다르게 이런 지점들의 변화가 있고 이런 경향을 봐서 기말고사도 이런 식으로 출제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방향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를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문법은 어려워졌고 현내시 함정은 여전히 매콤하다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중간고사 출제 분석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중간고사 대비를 했는지, 그리고 이 방향성을 좀 더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기말고사 대비까지 할 것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중을 제가 표로 쭉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정말 다다다다다 있는 것이 2학년 시험 분석하는 것만큼 굉장히 항목이 일단 깁니다. 시험 범위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범위도 많고 지문도 많고 문항수도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나 공부하는 그 시험 보는 그 시험 현장에서나 시간적인 압박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험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답형 6문제, 객관식 26문제에서 총 32문제 출제되었던 시험이고요.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한번 해볼게요. 네, 중간고사 분석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범위가 많았다. 그리고 출제 문항 수도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그 부담이 특히 막판에 다다다다 몰렸잖아요. 사물학평 전체 갑자기 훅 들어가고 부교재 갑자기 막 시험 전주대 훅 들어가고 하면서 갑자기 시험 범위가 팍팍 늘어나면서 우리 모두 낑낑거리면서 공부를 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 자체의 부담을 높이게 되었고 그 다음 문항 수도 많고 지금 지문 수가 또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시험 현장에 있어서 시간적인 압박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험이었다. 그럼 이런 기조가 기말에도 유지되고 2학기에도 유지되겠구나 하는 걸 감안을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네, 출제 비중을 안 살펴볼 수 없는데요. 지금 전체 문제 중에서 교과서에서 이제 20문제, 사물학평에서 11문제, 부교재에서 딱 한 문제 서답형 출제가 돼가지고 부교재 공부하기 조금 아깝긴 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도 그게 시험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문항수 자체로만 보면 교과서 범위가 가장 많거든요. 근데 뭔가 조금 중상 이상의 문제, 난이도가 출제된 부분들이 교과서 범위보다도 학평 범위에서 훨씬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문항수 시점 교과서에서도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들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은 이 교과서 3평 그다음 부교재 중에서 3평 범위가 가장 공부의 핵심, 성적이 나오는데 핵심적인 범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부교재는 조금 적은 문항수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처음 영상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법이 까다로워졌다. 이게 문법이 뭐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와, 이렇게까지 내다니, 와, 이런 지점에서 내다니 하는 식으로까지 어려워지진 분명히 않았지만 중대부고 이제 작년 정말 오랜 어떤 기출들을 쭉 살펴보면은 중대부고 스타일은 문법에서 뭔가 되게 어렵게 된 학교는 분명히 아니었는데 올해 생각보다 예년보다 까다로워지는 지점이 있네 하는 게 보이고요. 그 까다로운 지점이 예문보다도 용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용어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경향이 이번 출제에서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간어미 어근접사는 제가 정말 예비고등 과정 11, 12, 1, 2월달 때부터 정말 제가 얘들아 겨울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어간어미 어근접사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도 진짜 성공한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트레이닝 시켰던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또 딱 나왔어. 근데 이게 우리 3평 들어갈 때 문법 5문제에서 여기 딱 출제될 것 같아서 제가 문법 수업할 때 학평 수업할 때도 해드리고 직전 보강 때도 해드리고 이거 진짜 나올 것 같으니까 꼭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 이 희리기 요구 저간에 들어간다 제가 얼마나 많이 해드렸습니까? 그 지점에서 딱 나왔던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 표현 출제된 부분에서 발화와 발화시라고 하는 지점을 구분해가지고 출제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용어를 중요하게 되게 생각해서 출제를 하시는구나 하는 게 보이고, 발화와 발화시를 구분해서 그 문제가 4번 문제가 너무 빼박 답이어서 틀려온 친구들은 많이 없었지만 오히려 모든 선지를 꼼꼼하게 공부하고 공부가 많이 된 친구들, 어설프게 공부해서 오히려 그 문제를 맞았고, 공부를 많이 한 친구,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한 친구들이 오히려 혼동이 올 만한 문제였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좀 예문을 잘 분석하는 능력이 있었어야 하는 그런 문법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분석은요. 시가문학에서 까다로운 출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원래 중대국어가 요즘 문법은 평이하게 되고 항상 현대시 파트, 문학 파트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조가 지금 올해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게 이제 중간고사 시험 문제입니다. 이제 제가 시험 문제를 쭉 보면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헷갈렸겠다 하는 어떤 매력적인 함정 요소가 현대시 파트에 많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함정 요소가 많이 이제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잘 공부하는 연습 우리가 많이 해왔기도 한데 아직 1학년이라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제집을 풀고 문제집을 풀 때 내가 이거 교과서에서 배웠던 표현인데 라고 뭐 성찰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비슷하니까 이건 맞겠지 라고 익숙한 진술이라고 쓱 넘어가지 마시고, 익숙한 진술이라도 이게 이 선지에 해당하는 부분인가, 이 구절에 해당하는 말인가 해서 곱씹어 생각하고 이건 처음 본 건데 아닌가 봐 라고 잘 낯선 진술이라고 휙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좀 곱씹어 생각하는 훈련이 공부하는 과정에, 문제집 푸는 과정에 계속 쌓여 있어야 이런 시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가문학 보게 되면 자화상 절정 세트, 그 다음에 3평에서 그 초록이 나오는 식물들의 생명력이 굉장히 감탄했던 그런 시 있었죠. 그 다음 고전시가 조합육가에서도 한 세트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문법 예년보다 까다로웠다. 그 다음에 문학 역시 함정 요소가 있었다까지 말씀드렸고요. 기타 나머지 파트들 보게 되면은 최척전이라던가 성능기계라던가 아니면 이제 부교재에서 출제된 그 대장금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은 다 그냥 무난하고 정말 평이하게 난이도 중하 수준의 기본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기 문제는 다 맞았어야 됐던 부분이죠. 그리고 외부 연계 문제가 2문제 출제됐는데 그 부분도 뭔가 외부 연계 작품에 대한 분석 자체를 굉장히 까다롭게 요구한다기보다는 우리 시험 범위 있었던 작품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 수준에서 풀 수 있었던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평 독서는 제가 이제 그 분석지에다가 상이라고 해놓은 문제들도 있었는데, 문제 자체가 어려웠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문학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학습 자체에 부담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시험 시간에 공부를 많이 해서 들어가도 비문학 지문은 그냥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상으로 잡아놓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공부를 해서 들어갔다면 기본적인 내용일치라던가 뭐 서술상 특징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도를 추정하는 과정들이 쭉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서 맞추는 문제까지 그냥 공부했다면 무난하게 맞을 만한 그런 문제들로 출제가 됐고요. 서답형도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됐죠.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구절들, 이걸 못 쓸 게 뭐가 있나 싶은 그런 문제들로 많이 출제가 되었다 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중간고사 공부 저랑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면은, 제가 이제 문법 문제 드릴 때 오지선다 문제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워크북 꼭 해라 해서 워크북을 제가 얼마나 딸딸딸 쪼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예문 하나하나 해서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이번에 바꾸는 문제도 나왔었는데, 그 바꾸는 연습을 실제로 손으로 써보고 내가 연습을 해야지 문제에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워크북을 통한 훈련이 유용했을 만한 문법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단원 끝날 때마다 테스트를 이제 기출로 봤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올해 시험에 이번 중간고사에서 나오는 함정 포인트라던가 출제 포인트들 살펴보면은 기존의 기출문제에 나왔던 요소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자화상 절정 같은 경우에 제가 자연물도 짚어드리고 특히 하늘 포인트 짚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자화성의 우물 안에 있는 자연이랑 그 다음에 절정에서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의 그 하늘이랑 짚어가지고 출제가 될 수 있다. 이 포인트가 이미 중대 기출에 있었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게 올해도 출제가 된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문법에서 말씀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말씀이라고 하는 게 말의 높임말도 되지 말의 낮춤말도 된다. 그 포인트가 이미 중대 기출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뭐 어려워지든 쉬워지든 간에 어려워지더라도 그 문제의 결은 방향성을 기출문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게 공부가 너무 유용했던 공부였다. 그 공부의 결 기말고사까지 유지를 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시험지 분석하면서 내가 찍어줄 게 다 나왔잖아 막 이러면서 저는 봤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틀린 부분들이 있고 실수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 3평이 1번부터 45번까지 다 들어가는데 이거를 모두가 다 똑같은 공부의 밀도로 공부하기에는 막 공부 부담이 너무 컸었잖아요. 그래서 비문학 세 지문 중에서 쌤이 딱 보니까 나이테 나올 것 같은 거야. 아니 그냥 나이테가 여러분들 그 3평 그 오답률 자체도 높았던 지문이기도 하고 내신 문제를 출제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 내기 너무 좋아요. 절차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숫자 딱딱딱 나와가지고 그거 살짝 바꾸면 얼마나 출제하기 좋아. 그래서 다른 지문들보다 제가 그 나이테 지문은 정말 집중해가지고 마지막 모의 중간고사 문제도 넣어놓고 해설 자세하게 해드렸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딱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3평 제가 해설할 때 이거 시를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대시랑 초록이랑 부합효과 있었던 그 세트 그래서 꼼꼼하게 제가 역설도 해설 자료 짚어드렸는데 그것도 지금 출제가 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문법 파트도 5문제 중에서 지금 딱 보니까 어간어미 어근접수 출제하겠네 했던 부분들이 진짜 그대로 나오고 있어서 나는 정말로 이 문제 시험지를 보면서 야 찝어준 데서 다 나왔구만 이러면서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동의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런 픽 이렇게 다래쌤이 찍어주는 픽 에서 이제 기말고사에도 최대한 출제가 될 수 있게끔 적중을 높게 제가 잘 짚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 판단력은 항상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신에 있어서. 그래서 그 선지 판단력을 키울 수 있게끔 꼼꼼한 OX라던가 이제 과제에 대한 피드백 그런 것들 기말고사에도 꼭 쭉 제가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기말 대비 전략 사실 앞에서 다 했던 말이라서 한번 쭉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법 어려워질 겁니다. 문법이 어려워질 거라는 건 지금 중간고사에 2-2단원 문법 요소가 출제됐는데 기말고사는 그럼 뭐 들어가겠어요? 은변이랑 한맛 들어가겠죠. 3단원에 있는 문법이요. 4단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공부 자체의 부담도 높아질 거고요. 문법에 단원이 2개가 들어가는, 실질적으로는 2개가 들어가는 거라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점들 역시 워크북으로 오지선다 문제와 더불어서 워크북으로 꼼꼼하게 잘 대비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해서 기본서 공부하고 문제풀이 폭넓게 해가지고 문제 적용력을 키운 다음에 우리 학교 기출 테스트로 우리 학교 결에 맞춘 공부를
로 하고 마지막에 고난도 기출로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단계별 공부로 착착착 쌓아 올라가서 여러분들 100점을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서포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말고사 개강 5월 19일 날 합니다. 중대보 1학년 국어 수업은 일요일 저녁 타임에 있고요.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예요. 클리닉은 토요 클리닉 2시부터 4시까지 있고요. 근데 요때 여러분들 많이 못 오셨죠? 근데 중대는 9시에 수업 끝나니까 제가 과제 못한 친구들, 테스트 미달인 친구들 제가 남겨서 공부시켰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남겠다라고 생각하고 수업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의 결과에 아쉬움을 밑거름 삼아서 기말고사에는 100점을 향해 저와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다래 강사였습니다.